8월 2일 금요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전일 마감 시황과 오늘 모닝 시황 전망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FOMC 결과에 안도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800선에 근접했습니다. 국내도 미증시 훈풍에 상승 출발했고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주 부진과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전환에 코스피는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AI 수요 유지 전망에 미국의 반도체주는 강한 반등을 보였지만 국내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실적 부진 여파에 에코프로비엠은 장 초반 알테오젠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했고 2차 전지주 반등에 코스닥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지표 부진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전일 반등에 성공했던 기술주들이 대거 하락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7월 ISM 제조업 PMI가 4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였고 확장세를 유지해왔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위축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14,000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아마존과 인텔은 장 마감 후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외에서 급락했고 애플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으나 시간외 보합권 등락에 그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차이신 제조업 PMI가 9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진입하는 등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은행주 급락과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주요국 증시가 1%에서 2% 내외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준이 9월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반등했던 미증시는 제조업 불안과 고용 약화 불안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오늘 밤 미 고용보고서 결과가 고용시장 냉각과 경기 침체 우려를 재차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각됐습니다.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주 실적 부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매물 소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국 7월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권희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혜진입니다. 7월달 수출은 일회성의 요인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요. 조업 일수가 많았던 반면에 하계 휴가가 평년보다 좀 일러서 서로 상반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7월달 조업 일수는 25일로 이제 나왔는데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해서 일평균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전년 동기비 7.1%를 기록을 하면서 직전월이 12.4%였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 둔화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자동차 업계 하계 휴가가 평소보다 조금 더 앞당겨진 영향이 같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였던 반면에 올해는 이틀 앞당겨지면서 7월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 영향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 증가율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8.7%, 단일 품목 중에 이제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반도체 수출은 견조했고 장비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 기계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동차 쪽에서의 실적이 7월 달에 약간 주춤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일회성의 요인들이 8월 달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출 실적도 7월에 일평균 수출액에서 지금 보여졌던 것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의 모멘텀 저희 3분기 고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4분기로 갈수록 좀 더 둔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의 전망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KB 커머디티 위클리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금을 제외한 주요 원자재들은 좀 중국의 경기 우려를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유가에서 좀
그 7월 31일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하마스 측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피살됐다는 소식에 이제 최근에 보면 중동 이슈가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면 충돌 가능성은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좀 유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그래도 이제 전면적 참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번 사건은 일단 그 이란 쪽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란 측의 부복적 액션이 좀 필요해 보이고, 다만 여전히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지리적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전면전보다는 이전처럼 그 상호 미사일 공격 같은 좀 국지적인 충돌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연말 70달러대 중반 유가 하향 안정 전망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좀 중국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 1분기 중국 GDP 부진에 의해서 7월 30일에 발표됐던 제조 PMI 같은 경우도 기준선 50을 하회했는데 이제 그 6월보다 둔화되면서 3개월 연속 수축 국면을 기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그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경제 지표의 부진이 정부의 부양 정책 기대를 높이기도 하지만 지금 뭐 3중 전에나 정치국 회의 이런 데서도 구체적으로 시장이 환호할 만한 재정 투입이나 좀 시장 대책이 부재했던 점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을 견인하기보다는 하반기 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7월 중순 좀 빠르게 상승한 이후에 다 2,400달러대 후반에서 등락하면서 좀 굉장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전자산 선호도 있는데 최근에 좀 특징적으로 볼 부분이 달러와 금리 하락을 좀 동반하면서 금 ETF로 자금이 2년 만에 유입됐다는 점에서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년 전부터 빠졌던 금 ETF로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고까지만 회복한다고 해도 금 가격의 300에서 450달러 추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ETF 관련해서 박유한 연구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TF 애널리스트 박유한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추천 종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향후 3개월의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사이클과 대선 이벤트를 핵심 축으로 금리와 마켓 센티먼트 예상 방향 국면에 맞추어 선별한 글로벌 ETF 추천 종목을 제시합니다. 먼저 채권형 ETF로는 미 중장기 국채, 미 단기 투기 등급 회사채와 미 단기 물가 연동 채권을 추천 종목에 담았습니다. 주식형 ETF로는 스타일로 고배당, 섹터로는 헬스케어와 인터넷을 추천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먼저 채권형 ETF의 선별 기준의 핵심은 이제 가까워진 연준의 첫 인하 시점 그리고 4분기 금리 반등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전략입니다. 먼저 미국 경제가 이제 느린 인플레이션 추세가 연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제 연준이 실질적으로 9월 인하를 시사하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임박했습니다. 현재 금리 큰 방향성은 통화정책 사이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KB증권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9월까지 금리 하락 압력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초장기 국채보다는 금리 하락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장기 국채 IEI US를 추천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미 정부가 발행한 3에서 7년 만기 미 국채를 담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제한된 상황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매력이 높은 미국 단기 투기 등급 회사채 또한 추가했습니다. 단 이제 11월 미 대선 전후로 트럼프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이제 관세 등의 정책으로 인해서 금리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위험이 존재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국 단기 물가 연동 채권 VTIP을 추가해 해당 위험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식형 ETF의 이제 핵심 전략으로는 미국 대선 전까지 높아질 변동성에 대비하자는 것이 주축입니다. 이제 미 대선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선 구도가 다시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대선 불확실성으로 인해 특히 글로벌 주식 자산군에 대한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높아질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이와 같은 시기에 특정 스타일, 섹터 전략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증시 환경의 수익률 방어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스타일로는 고배당을 추천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배당주가 가진 특성이 저밸류에이션, 저변동성이 증시가 하락할 때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TF로는 VYM
ETF인데요. 해당 ETF는 리츠를 제외하고 배당이 높은 미국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ETF입니다. 섹터로는 이제 먼저 미국 인터넷을 추천 종목에 추가했습니다. FDN ETF인데요. 해당 상품은 미국 상장 대표 인터넷 기업 40개를 담고 있는 성장주 ETF입니다. 성장주 ETF지만 과거 10년 기준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 수익률 방어력이 높았던 ETF에 해당합니다. 상위 구성 종목으로는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가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공화당 승리 가능성에 대비해 헬스케어 업종을 추가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XLB인데요. XLB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헬스케어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입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세부 사항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자료입니다. 김미숙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담당하는 김미숙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월보 복덕방이 발간되었습니다. 7월 말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 인상했습니다. 다만 9월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정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특성상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선구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되었고 서울 오피스 주요 시장은 3%대의 낮은 공실률과 임대료 상승으로 신호가 좋습니다. 그동안 적체된 매물들이 강남 권역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어 상반기 기준 6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측 상단 차트를 보시면 상반기에 이미 전년 거래 규모 수준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임대료는 임차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외곽 권역으로의 이동이나 임차 오피스 등급 하향 조정 움직임 등이 예상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입니다. 일본이 7월 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유동성 축소 등의 우려가 있지만 좀 더 시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싱가포르, 시드니, 서울 등 주요 오피스 시장 신호도 안정적이고 특히 엔저로 관광시장이 활성화된 도쿄의 경우 연간 리테일 자산 가치 상승률은 20%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오피스 시장 수요의 점차적인 회복, 물류센터 시장의 꾸준한 임대료 상승, 호텔 시장 회복 등으로 시장 조정 막바지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한 건설회사는 뉴욕 맨하튼에 리테일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기관보다는 기업, 전략적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하반기가 될 전망입니다. 유럽 시장입니다. 6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7월에는 동결되었는데요. 런던, 파리 CBD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피스, 물류센터 수요가 양호하고 관광시장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다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KKR 등 글로벌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부지런한 투자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현대차그룹의 7월달 판매 수치와 펜오션에 관련해서 강성진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먼저 7월 현대차 판매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매크로 파트에서도 발표가 언급이 좀 있었지만 7월 현대차 그룹 판매는 기대를 좀 하회를 했고 1년 전 대비로도 감소를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대비 판매가 1.4% 줄었고요. 저희 예상을 2.9% 하회했습니다. 기아는 0.2% 1년 전 대비 늘기는 했지만 저희 전망 대비는 0.6% 하회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대 이하의 판매 실적은 저희 영업이익 전망에 이제 단순 반영을 할 경우에는 각각 855억 원과 147억 원의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 하향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아는 이제 7월 미국 소매 판매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1년 전 대비 10%나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몇몇 종의 모델들의 단종이 영향을 주었고 아직 그를 대체할 신차 판매가 올라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감산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감산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의 감산인데요. 포르쉐나 유럽계 업체들의 중국 판매가 계속 부진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의 손실 발표를 했습니다. 혼다는 이제 중국에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올해 10월, 11월에 이제 30%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아우디 이트론 관련된 공장 폐쇄 가능성이 이제 폭스바겐에 의해서 언급이 됐고, 빈페스트는 미국 EV 공장 건설을 연기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이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판매 증가는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판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국내 판매가 이제 1년 전 대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대비에는 좀 더 이제 대형화된 차량들을 팔았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K8이나 아니면은 봉고 같은 이런 약간 중대형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이런 차들이 판매가 줄면서 평균 세그먼트도 소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페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 2분기 실적 리뷰 겸 저희의 투자 의견 조정 리포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페노션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4,900원으로 유지를 하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을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벌크선 시황이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벌크선 쪽에서의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그리고 그간의 주가 하락이 컸음을 반영을 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벌크선 시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최근 BDI도 하락을 해서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시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LNG 선대 증가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걸 고려할 때는 2024년, 25년 영업이익 전망치에 저희가 좀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352억 원이 나와서 1년 전 대비 8.1% 증가를 했고 저희의 전망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모두 이제 크게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2024년 영업이익이 4,500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6.7% 증가할 거로 보이고 2025년 영업이익은 4,066억 원으로 9.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으로 살펴보면 일단 올해는 비컨테이너 시황의 호조 그리고 내년에는 LNG 선대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성 E&A와 DL-ENC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삼성 E&A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024년 역대 최대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피드 투 EPC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질적으로도 회사가 성장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저희가 주주 환원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2023년 8월이 이제 직전 고점인데 이 주가를 넘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는 최소 15조 원 정도 예상되고 2012년 최대 금액이었던 13.1조 원을 여유있게 넘어서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피드 투 EPC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2020년 최초로 수주했는데 지금은 전체 수주 풀 중에서 약 60% 이상이 이 피드 투 EPC로 채워져 있습니다. 상당히 비약적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주 환원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배당주 아니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종 자체가 굴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현금 흐름이 약화되고 있었지만 최대 수주와 최대 이익을 경신하던 기업들이 결국은 어닝 쇼크를 만들고 주가 급등락을 만들어내며 많은 투자자들이 상처를 곱씹은 경험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익 퀄리티에 대한 믿음이 낮은 산업인데요. 삼성 E&A의 경우 2018년 이익 턴어라운드 성공하고 약 6년 만에 글로벌 탑티어 EPC가 됐습니다.
이익의 규모가 는 것뿐만 아니라 이익의 퀄리티까지 함께 올라왔음을 분명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주환원이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DLENC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투자의견은 바이오와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하고요. 2분기 실적은 자회사 각종 비용 반영에 따라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326억 원 정도고요. 숫자가 나쁜 것보다 실적의 내용과 전망이 훨씬 아쉽습니다. 주택 원가율의 개선 시점이 지연되고 있고 자회사 부진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영업이익은 2,900억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보수적인 영업기조로 인해서 업종이 맞이한 리스크를 피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평가됐었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혀 살리지 못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대적인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가 주가의 반등의 시기와 강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BH에 대한 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이 발표하겠습니다. ITNS 이창민입니다. BH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33,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53% 수준입니다. 2분기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성수기를 방불케 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313억 원, 영업이익률 6.7%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또 동시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를 40% 상회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향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신모델 관련해서 초동 생산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된 수혜를 좀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 모델이 사실 처음에 출시됐을 때 반도체 수급 등 이슈로 초대 생산량이 다소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보안 생산 성격의 추가 주문이 대거 발생을 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국내 고객사양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를 했는데 폴더블폰 신제품 관련된 출시 일정이 좀 앞당겨져서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쪽으로 들어가는 스마트폰용 무선 충전기 실적도 더욱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6% 확대된 점도 긍정적인데 영업이익률이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로 훨씬 상회를 했기 때문에 전사 수익성 제고와 계절성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효과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향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번에 태블릿 쪽으로 처음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앞서 언급드린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사업도 앞으로 이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BH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KB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안 된 자료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장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힘든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요. 잘 대응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